여러분의 큰돈, 그 진짜 돈을 지켜주는 진짜 돈 컨설팅 김용배입니다. 제 영상이 늘 그렇듯이 13년간 컨설팅 한 것 중에 아주 우수한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 좀 드리는데 세금 낼 게 특별히 10억 이상 넘지 않는 대표님들이나 자산가분들께서는 굳이 영상을 이렇게 막 보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50억 정도 증여나 상속세를 예상하거나 부동산이 있어서 세금 걱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에 만난 대표님이신데 의외로 젊으셨어요. 당시에 55세밖에 안 되셨는데 대표님 기준으로 당시 제가 만났을 때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들어온 지 20대 후반에 군대 제대하고 다른 일 조금 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대표님한테 일을 배웠는데 대표님께서 자녀 큰아들한테는 회사 내부, 재무와 뭐 이런 부분을 맡겼고 경영을 맡긴 거죠. 둘째 아들 상당히 어렸는데 당시에 26살밖에 안 됐네요. 이 26살짜리가 의외로 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영업을 시키는 아주 괜찮은 의료용품 도매업이었는데 회사는 2008년도 대표님께서 40세에 회사를 창업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10년 이상 의료용품 도매업 영업을 하셔서 실제로 제가 만나는 많은 대표님들 중에 욕망이 있으신 분들은 남 밑에서 뭐 영업을 10년, 20년, 30년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찌감치 자본금 5천만 원짜리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드디어 회사가 우여곡절 끝에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막 이러시다가 드디어 재작년에 100억을 넘긴 회사입니다. 매출 100억이 아니고 회사의 기업 가치가 100억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의외로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께서 회사의 주식을 한 83.8% 무려 9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9.7% 한 11억 정도 되고 두 아들에게 성인이 됐으니까 5천만 원 플러스 조금 더 해서 저 만나기 전에 바로 0.3%씩 아이들한테 증여를 해서 현재 주주는 4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최근 3년 전에 4년 전에 거의 200억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전전년도죠 230억 그리고 재작년에는 200억, 206억을 한 아주 괜찮은 회사고 사실 매출만 많다고 해서 도매업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 설명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법인세를 내고 나서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이 회사는 정말 저희가 만나기 쉽지 않은 아주 알찬 기업이었는데 3년 평균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무려 14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근데 이게 대표님들이 이제 저희와 같은 많은 컨설팅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회사의 주식 가치가 현재는 110억인데 이게 200억이 되고 부동산을 사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아시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일찌감치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에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면 내 재산이 100억에서 주식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100억에서 200억, 300억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쌀 때 내 주식을 자녀들에게 미리 넘기자. 그런데 대한민국의 상속 증여세 최대 30억을 초과하면 50%라는 것은 대표님도 알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불가능합니다. 100억짜리를 자녀들한테 10억, 20억 증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바로 저희가 지식산업센터 5층에 있었는데 11층에 법인 이름으로 사무실을 하나 더 매입을 했습니다. 대출을 좀 일으켜서. 그리고 그 법인의 대표님 자녀가 이 두 아들 말고 대학원생 딸이 하나 있는데 세 자녀로 법인을 하나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제 자녀 법인의 차등 배당을 통해서 회사에 80억이 쌓여있는 잉여금을 매년 3억에서 그 이상을 옮겨서 자녀 법인의 그 유동성을 확보시켜주고 본인의 거래처의 일부를 자녀 법인에서 운영할 수 있게 거래할 수 있게끔 이제 회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 법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표님께서 아직 60도 안 되셨기 때문에 10년, 20년 안에 가업승계까지 끝내고 그리고 현재는 지식산업센터의 5층과 11층에 사무실이 있지만 향후 본인과 자녀들이 개인이 아니라 자녀가 만든 그 세 자녀의 법인이 부동산 쉽게 말해서 사업이죠. 빌딩을 사서 그
리스팅 매입을 가족법인이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현재 대표님의 목표였어요.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 본인 지분이 뭐 50%, 80%, 100% 있으신 분들이 저희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본인들의 지분이 뭐 가치가 얼마 안 되면 괜찮은데 30억, 50억, 뭐 100억 이렇게 되면 이 두 자녀들처럼 성실한 이 두 자녀들이 회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가업승계증여특례나 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한 사전에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 자녀들한테 세금 부담 없이 본인의 지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이제 어차피 자녀들이 회사를 이제 물려받을 거기 때문에 두 아들이 자녀 법인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이 회사의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가족법인으로 옮겼을 경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법으로 명시돼 있어요. 상속증여세법 41조의 2에 보면은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연말에 바뀌어서 2022년도부터는 우리들이 거의 쓰지 않고 있죠. 비상장 법인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있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자녀들이 이 회사처럼 3.3%, 3.3%가 있고 부모님이 거의 95%가 있는데 만약에 배당을 주주가 4명이니까 4억을 하게 되면 부모님 즉 95% 두 분은 배당을 안 받고 3.3%씩에 있는 두 자녀에게 만 배당을 해줬을 경우에는 2021년도 연말까지는 소득세만 내고 증여세를 내진 않았어요. 그런데 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소득세를 내고 본인들, 즉 부모님이 받을 그 배당 이익을 자녀들한테 증여한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차익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까지 같이 내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소득세 내고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가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10년 합산되는 건 또 매한가지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많은 대표님들이 차등배당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가 법인에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난 다음에 그 법인이 이제 특정법인, 가족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법인 설립을 제가 이제 세 자녀 이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11층에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아버지 회사하고 임차 계약을 해가지고 자녀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매업으로. 큰아들 34, 작은아들 33, 그 다음에 막내딸 33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녀 법인에다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권을 물려주거나 영어권을 떼주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우선은 본인 지분과 배우자 지분을 연간 3억씩 자녀 법인에, 가족 법인이죠. 자녀들 법인에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차등 배당을 3억이든 4억이든 본인들이 받아야 할 지분을 그 다음에 두 자녀가 받아야 할 지분, 주주가 4명이니까 이 4명이 받을 지분을 전부 다 가족 법인으로 넘겨버리는 건데 차등 배당 하는 건데 초과 배당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냐면 대표님 지분이 83.8%예요. 이것의 1%, 딱 1%만 가족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바로 가족법인에 증여를 합니다. 그러면 대표님 회사의 주주는 5이 됩니다. 두 분, 대표님하고 배우자, 두 아들, 그리고 자녀 셋으로 구성된 1% 가족법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무려 회사에 자산 6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느냐. 주주는 3명인데 자본금 1,000만 원짜리 세 자녀 법인에다가 어떻게 6억씩을 줄 수 있느냐? 그러면 나라에서 가만히 있을까? 의구심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대부분 질문하시는 분들이 특정법인의 증여 의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가만히 있느냐,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5 제목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행령으로 별도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4조의 5 똑같이 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특정법인에 대한 것은 제 영상, 앞 영상들 보면 몇몇 소개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크게 3가지로 특정법인, 가족법인에다가 모 법인에서 거래를 통한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재산이나 용역이니까 금방 들어서 아시겠지만 재산 중에 현금, 부동산, 주식, 아버지 주식 말하는 거죠. 엄마 주식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었을 때 그리고 자본거래, 감자나 증자 혹은 차등배당 2025년도 3월달이네요. 2022년 3월달에 새로 생긴 건데 세 번째로 채무를 면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거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줬을 경우에 특정 법인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 특정 법인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기보다는 특정 법인 안에 있는 주주들, 특수관계인과 그 주주들 이 사례에서는 세 자녀에게 증여세를 물린다라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의
35조의 5,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가족법인의 주주 3명, 주주 등 각 1명당 1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법인에서는 증여세를 안 내고 법인세만 내게 돼 있고 그 법인 안에 있는 세 주주는 증여세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법인에 있는 대표님의 주식, 그 다음에 사모님의 주식, 그리고 법인의 잉여금을 매년 주주당 1억씩, 주식 증여 1억, 차등배당 1억, 채무면제 1억, 합 9억인데 이 회사는 채무면제는 차후의 일이고 매년 지금 벌써 3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억씩 세금 증여세 없이 법인세만 내고 현재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고객 대표님 회사에서는 세 자녀 법인에다가 매년 9억 정도씩 옮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6억씩 옮기기로 했고요. 그 6억 중에 3억이 주식이고 3억이 배당금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아버지의 회사의 지분을 계속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 회사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차등 배당으로 인한 이익도 매년 최소 2억 5천에서 3억 이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 제가 이제 주로 현물출자와 가족법인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러면 개인 주주에게 배당할 때 하고 가족법인이나 혹은 뭐 자녀들 법인에 차등배당, 초과배당을 할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총 한 5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적용 법률은 개인 주주는 상속증여세법 41조 2에 그 본인 지분 이상은 초과적으로 소득세와 증여세를 내라고 법이 바뀐 게 있고 법인 주주에는 45조의 5인데 법인세를 내게끔 시행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여세 과세 금액은 개인 주주일 경우에는 차등배당 전액이 개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것이고 법인 주주에는 주주당 차등배당 이익이 1억 원이 넘어갈 때만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증여와 합산 여부 전액 합산됩니다. 개인 주주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증여했다든지 현금을 증여했다든지 이전에 뭐 증여한 것이 다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인 주주일 경우에는 1억 이상만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은 주주당 1억이 넘지 않게 상속증여세법 45조의 5 그 항목별로 1억 넘지 않게 저희가 맞춰드리는 거죠. 그리고 개인 주주일 때는 10년 내 증여가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증여세율이 10%부터 50%까지 있는데 이게 누진으로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인 주주는 그게 없습니다. 1억 이상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개인 주주는 여러 번 매년 합산이 되는 것이고 대표님께서는 현명하신 선택을 일찌감치 하신 건데 자녀들이 다행히도 행복하시게도 많은 대표님들의 자녀들이 들어왔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만두는 자녀들도 있고 혹은 자녀들이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만나는 대표님들의 업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 상당 부분 현실인데 지금 이 사례의 대표님께서는 행복하게도 두 아들들이 다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잘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재작년이죠. 재작년부터 우리 회사에서 4억씩을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개인에 배당할 때하고 그다음에 가족법인에 배당한 그 실제 그 계산 방식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대표님의 주주는 5입니다. 근데 여기 넷으로 되어 있는데 자녀 2가 1, 2 이렇게 6.6, 3.3%씩인데 6.6으로 제가 줄여놨습니다. 지분율이 대표님이 83.8%에서 자녀 법인의 1%를 증여했기 때문에 대표님의 지분이 82.8%, 그 다음에 배우자분의 지분이 9.7%, 두 자녀분이 지분이 합 6.6%, 자녀 법인이 1%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 4억을 했다고 치면 아버지 대표님께서는 무려 3억 3천을 배당을 받으셔야 돼요. 즉 배당 받으시면 대표님의 연봉이 1억이 넘기 때문에 종합소득 4억이 넘어서 무려 세율은 그 다음에 이제 40%가 넘어가겠죠. 그리고 부모님, 어머니가 3,880만 원을 받게 되고 자녀 둘이 합쳐서 2,640만 원, 그리고 자녀 법인이 400만 원입니다. 즉 본인들 지분만큼 비율대로 배당을 받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받을 배당금 3억 3천 중에 3천만 원만 받고 3억을 자녀 법인에다가 초과 배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대로 3,880만 원 본인 걸 받고 두 자녀분도 각각 1,320만 원씩 2,640만 원을 받고 자녀 법인이 아버지 거 3억을 초과해서 3억 400만 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 법인은 증여세를 안 낸다고 했으니까 3억 400만 원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바꾸겠지만 지금은 정말 우리 법인에, 특히 가족법인에 기가 막힌 너무 좋은 제도가 하나 있는데, 입금 불산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인세법 18조에 나오는데, 법인세를 보면 아버지가 자녀법인에 준 3억 중에 30%를 자녀법인에서 입금 불산입해 줍니다. 즉 20% 이하, 즉 아버지 법인의 자녀 법인이 20% 이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배당받은 금액, 3억을 초과로 받았잖아요. 그 금액의 30%를 총금산입해 줍니다. 즉 9천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법인세 22%를 냅니다. 그 금액이 3,62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총 3억을 초과로 받았으니까 3억에서 3,620만 원을 빼게 되면 자녀들은 총 받은 금액이 1인당 3으로 나누게 되면 1인당 8,793만 원의 초과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상속증여세법 45조의 5 그리고 시행령 34조의 5 그 법률에 따라서 주주 1인당 1억이 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를 제하고 이 자녀 법인의 주주들 세 자녀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만 3,620만 원 내고 초과 배당 3억이 끝난 게 되고, 아버지의 주식을 이 해에 다시 똑같이 3억을 증여받게 되면 자녀 법인은 3,620만 원의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사실 첫 해부터 자녀 법인이 이익이 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 법인은 중간에 이 3,620만 원을 뺀 무려 2억 4,500만 원 정도의 초과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증여받은 거에 대해, 아버지 주식을 증여받은 거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도 회사에는 2억 이상의 잉여금이 매년 쌓이게 되고, 아버지 법인의 지분이 매년 증가하게 되고, 이 쌓인 돈으로 자녀 법인은 아버지의 지분과 어머니의 지분을 또 매입하게 되는 이런 작업을 10년 동안 계속 매년 반복함으로 인해서 자녀 법인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사업권과 아버지의 주식에 대한 가업승계까지 맞추는 이 롱 플랜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는 시간은 10년 이상 보고 있지만 이 업무는 딱 3개월 만에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법인과 초과배당과 주식가치평가 요거 만드는데 총 3개월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세팅만 딱 해놓고 나면 그걸 매년 1년에 2번씩 법인세 내는 것까지 계산하면 이제 3번씩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 큰 일은 아닙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이 큰 회사, 앞으로 성장할 회사를 거의 자녀들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고 법인세 20% 구간으로 끝내고, 법인세 또한 본인 자녀들 법인이 아니라 아버지 법인에서 배당받은 돈으로 하기 때문에 일석삼조 4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 법인은 그 돈을 모으고 모아서 자녀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법인에서 가수금도 받고 대출도 받아서 50억짜리 100억짜리 가족법인의 시그니처 부동산을 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제 60이 안 되셔서 10년, 15년 이내에 목표를 잡고 시작하신 케이스입니다. 이미 법인이 50억, 100억, 200억이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승계를 하거나 이것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다고 하면은 가족법인 설립 혹은 부동산이 있으시다면 현물투자 법인 전환을 통해서 가족법인에 이전하는 방법 고민을 하시는 것이 절세의 가장 큰 이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세 컨설팅 진자동 컨설팅 김영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